미국에서 영어도 잘 안 되지만 외국인 연구자로 서바이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이 리질리언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 실패나 좌절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성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소크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뉴로펩타이드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뉴로펩타이드의 기능이 잘못됐을 때 여러 가지 신경정신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신경정신질환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포와 불안에 관련된 신경질환, PTSD 또는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약물 중독입니다. 약물 중독도 결국은 우리 뇌에 뉴로펩타이드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약물 중독과 그 약물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신경회로적 관점에서 뉴로펩타이드의 신경회로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회의실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오지 못했고요. 지금도 계속 스트러글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 미국에서 영어도 잘 안 되지만 그런 외국인 연구자로서 이제 막 서바이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경험했던 게 이 리질리언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 실패나 좌절들을 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이렇게 많이 좌절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뭐 인생의 큰 좌절들도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좌절해서 멘탈이 힘들어졌던 적은 없는데 이게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고, 연구자로서 연구하는 것 자체는 참 재밌는데 랩을 매니지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퍼 매니지먼트와의 관계, 또 동료 연구자들, 우리 실험실에 있는 동료 연구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힘든 질문인 그 퀘스트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또 연구비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이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그게 너무 나 자신을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오히려 제 퍼포먼스를 되게 안 좋게 하는 요인이었거든요. 과학자,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꿈이 과학자라고 얘기하고 과학을 뭐 벌써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하는 목적들이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내 어떤 그런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나 그런 것들이 내 과학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어떤 therapeutic approach, translational 사이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특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뉴로사이카이트릭 디스오더 같은 것들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참 벌써 몇십 년, 한 60년 넘게 그런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정말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그런 드럭들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가는 방향은 좀 그 신경회로, 뉴럴서킷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결국은 어떤 그 신경 질환들이나 신경정신 질환들이 결국은 이제 돌연변이, 그러니까 그게 네이처, 너처가 다 이제 컨트리뷰트 하는 건데,
돌연변이나 여러 가지 지네릭 폴리모피즘이 결국은 사람 간의 차이가 있어서 각각 사람마다 그런 서셉서빌리티가 다르고,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그런 정신질환이 더 많이 발병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덜 발병할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만을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타겟팅을 한다면 그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은 참 예를 들면 스키즈프레니아나 아니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뉴로펩타이드 시그널링이 뭐 그런 통증이나 또는 그런 공포와 그 불안 관련된 정신질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뭐 리셉터나 아이온 채널들을 가지고 뉴로 트랜스미션의 이상이 생겨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타겟팅하는 것들은 다 그 멤브레인에 있는 리셉터나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넌 스페시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앵졸리틱 드럭, 그러니까 앵자이티를 낮춰주는 앵졸리틱 드럭들을 처리를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이펙트는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다른 사이드 이펙트로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생기는데, 다른 질환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뉴로펩티드직 시그널링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런 리셉터와 그 트랜스미터 시그널링들이 어떤 브레인 에어리아에 작용하고 어떤 서킷에 작용해서 이런 병들이 생기는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타겟팅을 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트리트먼트 옵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스페시픽하게 서킷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런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을 미니멀리 좀 줄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것에 동의를 해서 그런 서킷 스페시픽하게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